자, 2주차 두 번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클래스를 정의해주고 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해내는 과정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저번 시간에 01에서는 콘솔 응용으로 클래스 오토모바일을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메인 메서드에서 program.cs 내부의 메인 메서드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또한 윈도우즈 폼 형태로 실습 2번에서는 우리가 객체를 만들고 가속하고 감속하는 것 결과들이 우리 윈도우 폼에서 레이블에 표시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살펴봤을 겁니다. 이어서 클래스 정의와 객체의 생성에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하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살펴보겠고, 또 다른 하나는 생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생성자는 우리가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처음에 호출되는 일종의 메서드인데, 이 생성자를 제대로 잘 이용하게 되면 우리 객체 생성에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에서는 이제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있는 성공은, 바람이 하고자 하는 성공은 있는 힘을 다해서 부는 것. 못이 말했죠. 아무리 딱딱한 곳에도 들어가는 것. 전등이 말했죠.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공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혹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우리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자기 만족을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 대학 시절에 대학생들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속칭 철학, 개똥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학 때 세상을 어떻게 살지에 해당되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것은 좋겠네요.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강하다는 뜻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내가 못나 보이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면 사실은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반면 나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일을 한다면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죠. 현재 기업에서 우리 IT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할 때는 항상 팀 단위로 일을 하게 됩니다. 팀 단위로 일을 한다는 것은 나 혼자 산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나와 동료가 있을 때 서로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라면 그 팀은 훨씬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걸 스스로 하면 안 됩니다. 성공은 거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과정에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생성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주제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번 시간 내용이 처음이라 어려웠지만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비해서 난이도는 약간 떨어집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잠깐 복습해 보기로 하죠. 객체에 지향하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속성과 메소드입니다. 수시로 물어볼 텐데 절대 잊지 말고 바로 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클래스 정의는 어떻게 했었죠? 객체 모델링을 통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우리가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새 항목 추가한 다음에 클래스를 추가하는 템플릿을 하고 클래스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에 클래스 이름을 적어줬죠. 예를 들어서 automobil.cs라고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 눌렀죠. 그러면 기본적인 템플릿에 의해서 기본적인 형태는 주어져 있습니다. 클래스 오토모빌 중괄호 시작과 끝 내부에 위쪽에 속성들을 옮겨놓고 아래쪽에 메서드들을 정의해주면 클래스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객체는 어떻게 생성했었죠? 두 가지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객체를 생성하는 첫 번째 단계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드는 과정,
두 번째 단계는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객체는 기본적으로 참조형 자료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변수는 얘네들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인스턴스는 이걸로부터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주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조형 변수는 늘 이 그림을 연상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컨트롤이 뭐였죠? 컨트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니 일종의 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윈도우 폼 실행을 했을 때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 그대로이죠. 윈도우 폼을 설계를 할 때 만들 때 내가 폼 위에 배치를 하는 것들이 컨트롤입니다. 그러면 실행했을 때 그 컨트롤들이 보이죠. 컨트롤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는 그룹박스, 레이블, 텍스트박스, 콤보박스, 버튼 뭐 이런 따위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로 하죠. 이 그림은 저번 시간에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정의하기 위한 템플릿이라고 그랬죠. 이 클래스를 정의해 줄 때는 속성과 메서드를 정의한다. 그래서 모델링을 통해서 객체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클래스 정의하는 영역에서 속성을 위쪽에 메서드를 아래쪽에 정의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할 자동차 클래스입니다. 오토모빌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속성에는 타입과 스피드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메서드로는 스피드업, 스피드다운, 스탑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솔루션을 준비해 보기로 하죠. 저번 시간에 수업을 제대로 했으면 이미 이 그림은 그대로 존재를 할 겁니다. 만약에 저번 시간에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강의록 3-01 페이지 15에서 18페이지를 참고해서 그 압축 해제하고 솔루션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03번 멀티 오브젝트 크리에이션과 04번 컨스트럭터 이 두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우리는 UI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실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초기에만 보여주고 몇 번 지나고 나면 이 과정들은 이제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솔루션 탐색기의 솔루션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추가 새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03 멀티 오브젝트 크리에이션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폼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02번 그 오토모빌 윈도우즈 APP 프로젝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UI에서 자, 이번에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8번, 9번 버튼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15번, 16번 영역이 새롭게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객체 번호를 통해서 여러 개의 객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자, 우리 폼을 디자인하는 것은 폼 내부에 필요한 컨트롤들, 예를 들면 입력 정보에 해당되는 그룹박스를 추가를 하고 그 그룹박스의 텍스트 속성창의 텍스트 속성을 입력 정보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룹박스가 선택된 곳에 레이블을 추가하면 그룹박스 내부에 이렇게 레이블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레이블의 텍스트 속성 바꿔주고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컨트롤도 같은 방식으로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를 추가해 보기로 하죠. 지금 우리는 03번 프로젝트를 이용하도록 하겠고 03번 프로젝트에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럴 때 03번 그 프로젝트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오른 마우스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 새 항목을 누르고 그 템플릿에서 클래스를 선택한 다음에 그 클래스 이름으로 automobil.c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작업했던 01번, 02번 프로젝트의 오토모빌 클래스에서 그 클래스 정의 내부에 있는 코드들을 복사를 하기 바랍니다. 클래스 내부에 있는 모든 코드를 하게 되면 네임스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클래스 내부의 코드만 복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윈도우 폼 소스 코드를 추가해 보기로 하죠. 윈도우 폼에는 보면 지금 버튼이 객체 생성 버튼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폼에서
버튼을 따당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코드를 추가를 하면 되겠네요. 먼저 위에 모듈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모듈 변수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통용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것이고, 모듈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클래스 내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그랬네요. 그리고 우리가 배열을 이용해서 우리 레퍼런스 변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C# 프로그래밍 시간에서도 다루고 우리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시간에서도 다루게 될 텐데, 배열은 추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이렇게만 선언하기로 하죠. 동일한 자료형의 여러 값을 다룰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0번 위치에 하나 있고 1번 위치에 하나 있고 똑같은 자료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선언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열을 선언해 줄 때는 자료형을 쓰는데 지금은 클래스 이름을 적어줬네요. 꺽쇠가로 열고 닫고는 배열을 선언한다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마이카는 이때는 배열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열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new는 생성자, 뭔가를 만들어줄 때 new라고 그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꺽쇠가로 배열을 선언해 주는데 이것은 배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크기. 그래서 이 배열 요소는 총 10개를 갖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배열에서 그 가질 수 있는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덱스는 C# 언어에서 인덱스는 0번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0번부터 10개라면 0, 1, 2, 3, 4, 5, 6, 7, 8, 9까지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첫 번째 배열 요소가 0번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열 요소를 지정하는 ICNT라는 정수형 변수, 인테저 변수를 선언하는데 일단 초기는 -1이라고 넣어두기로 하겠습니다. 이 영역은 폼의 생성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폼의 생성자는 우리가 차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 그랬죠. 자, 이제 버튼 크리에이터를 클릭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코드입니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죠.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데 그 객체를 어디다가 넣어둘 거냐면 배열의 요소에다 넣어둘 겁니다. 그래서 iCent 카운트 값을 플러스 하나 증가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증가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자세한 사용법은 C# 프로그래밍 시간에 다룰 겁니다. 기본 개념은 이런 거죠. iCent equal iCent 플러스 1 이런 게 수학적으로는 잘못된 거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기존의 ICNT 값에다가 하나를 더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ICNT에다가 저장을 해준다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현재 ICNT 값은 -1이죠. 거기다가 1을 더하면 ICNT 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if는 선택 구문이라고 그랬죠. 이 조건이 실행이 되며 만족이 되면 뒤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된다 그랬네요. 자, ICNT 값 현재는 0의 값을 가지죠. 0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냐 거짓입니다. 거짓이면 아래로 내려옵니다. 참이면 오른쪽으로 가죠. 리턴은 그냥 더 이상 실행하지 말고 이 메서드에서 벗어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환한다 그랬죠. 자, 지금은 그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new 오토모빌이라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요. 그리고 걔네들의 배열의 ICNT 요소에 넣습니다. 현재 ICNT가 무슨 값이죠? 0번입니다. 그럼 어디 넣는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my 카이 현재는 지금 ICNT가 0이니까 0번 요소에 넣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ICNT 0번 위치에 점 타입이라고 하는 그 속성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CB 타입 콤보 박스에 있는 selected item 선택된 항목을 가져오고 걔네들을 글자로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하라 그랬네요. 그리고 마이카 0번 요소의 스피드 값을 우리는 텍스트 박스에 들어있는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이것은 글자기 때문에 int.path를 통해서 글자를 숫자로 바꾼다 그랬죠. 숫자로 바꾼 다음에 그 결과를 스피드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스플레이 인포를 통해서 현재 있는 값을 출력하도록 해주게 되겠네요. 디스플레이 인포는 사용자 정의 메서드 그랬습니다. 아래쪽에서 정의를 해놓고 있네요. 자, 이제 이 괄호를 만나게 되면 이제는 실행이 끝나고 여기 있는 내용을 출력해주면 끝날 겁니다. 자, 현재 디스플레이 인포를 보면 카운트 값은 i 카운트 값을 출력하라 그랬네요. 그 다음에 그 타입 차종의 위치에는 마이카가 가지고 있는 0번 위치에 있는 타입 속성 값을 출력하라 그랬고 스피드 영역의 텍스트 레이블에는
마이카가 0번 위치가 갖고 있는 스피드 값을 toString 글자로 바꾼 다음에 그 출력하라 그랬네요. toString은 숫자를 글자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새롭게 객체 생성을 누르면 이 위치가 한 번 더 실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ICNT는 0번이었는데 하나가 증가됐으니까 1로 바뀌겠죠. 1은 10보다 크거나 같다가 거짓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겠고, 그래서 마이카 이번에는 1번 위치에 뭔가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영역으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 이번에는 2번 요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카운트 값이 차츰차츰 증가해서 배열 요소의 위치가 이제 차근차근 채워지겠네요. 그러다가 ICNT가 9번까지는 동작이 되다가 ICNT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는 이제 참이 되겠죠. 그러면 리턴 문을 만져서 더 이상 아래 객체 인스턴스 생성이 실행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은 03번 프로젝트죠. 03번 프로젝트에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시작 프로젝트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F5 디버그 메뉴의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일단 실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성용차가 선택이 되어 있고 속도는 0인 상태이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성용차는 0이고 성용차가 이고 속도가 0인 상태에서 객체 생성을 누르면 객체 번호는 0번, 차종은 성용차, 현재 속도는 0인 걸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그 차종으로 버스를 선택하고 속도를 50으로 선택한 다음에 객체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객체 번호가 1번이 되겠고 버스가 되겠고 속도는 50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객체 번호가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겠고 현재 우리 배열의 크기를 10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0번부터 9번까지의 배열 요소들을 차근차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자와 소멸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성자, 영어로 표현할 때는 constructor 그럽니다. 생성자는 new 연산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객체가 생성될 때 호출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서드의 일종인데 이 생성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름은 클래스 이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리턴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밑에 볼까요? 지금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걸 써주고 괄호 속에 인수를 써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래 메서드는 뭐 int, void 이런 따위의 반환형의 메서드 자료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성자에는 리턴형이 반환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다른 클래스에서도 호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장 앞에는 모디파이어로 한정자로는 퍼블릭 멤버가 씁니다. 무조건 퍼블릭이어야 됩니다. 퍼블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멤버 변수를 속성값을 초기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생성자의 역할입니다. 생성자의 반대로 소멸자, 디스트럭트라고 하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디스트럭트는 그렇게 널리 사용되지는 않은데 객체가 소멸될 때 호출합니다. 형식은 갈매기 기호 객체 이름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이렇게 그 갈매기 클래스명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리턴형, 멤버 접근자 이런 것들은 아예 붙이질 않습니다. 최근에는 C# 언어는 가비지 컬렉터 기능으로 인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멸자는 그냥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비지 컬렉터에서 가비지가 뭐죠? 쓰레기. 컬렉터는 수집기, 쓰레기 수집기. 보통 우리 소멸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뭐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 주기억 장치 어딘가에 공간을 확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는 참조형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공간을 확보한다 그랬죠.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을 종료를 하고 나면 여기에 확보됐던 공간들을 없애줘야만 다음 프로그램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소멸자에서는 이런 확보한 공간을 지워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가비지 컬렉터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걔네들을 컬렉터 수집기를 통해서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C# 언어에서 소멸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 영역에서만 사용합니다. 자, 이제 생성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생성자는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여러 번 나타나게 될 겁니다. 모디파이어로는 무조건 퍼블릭이어야 된다. 앞서 이야기했죠. 여기는 무조건 퍼블릭이어라. 그 다음에 반환값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 void, int 이런 값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생성자는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 뒤쪽에 뭐 콜론 이런 거 붙을 수가 없습니다. 생성자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자를 만들어 주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폴트 생성자 그럽니다. 기본 설정 생성자 이런 의미죠. 없어도 생성자가 없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생성자 안에는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생성자 안에서는 this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사용하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생성자 실습에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UI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습을 요 영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생성자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것, 솔루션 탐색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추가 새 프로젝트 누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으로 밑줄 공사 컨스트럭터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폼을 디자인해야 되는데 가장 유사한 폼이 03번 프로젝트의 폼입니다. 그래서 UI 복사한 다음에 수정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네요. 자, 생성자를 위한 폼입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같은데 여기 3번 영역이 하나가 좀 추가가 돼야 되고 2번이 이제 여기 텍스트가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1번 폼의 속성이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뀐 폼의 이름은 construct form, 폼의 텍스트는 생성자 요 위치에 나타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2번 버튼은 버튼 create no argument라고 해줬고 인수 없이 생성이라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3번 버튼의 경우에는 버튼 create with argument라고 해줬고 인수 전달 생성이라고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04번 프로젝트에 클래스를 추가해 보기로 하죠. 클래스 추가 이제는 좀 익숙해졌죠. 프로젝트 이름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추가 새 항목 클래스를 눌러줍니다. 클래스 이름은 automobile.cs라고 넣어주기로 하죠. 이번 실습까지는 클래스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존 클래스의 내부 소스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이제 생성자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토모빌 클래스의 작업을 하게 될 영역인데 이 앞쪽에 있는 속성값 이미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 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메서드서는 이미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 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사를 하면 지금 현재 동그란 가로로 표시한 영역들은 이미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추가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이제 여기 있는 빨간 네모가 있는 영역이죠. 생성자 선언 영역입니다. 자, 생성자 선언 영역은 우리가 이와 같이 추가하기로 하죠. 현재 생성자를 우리는 2개를 추가하겠습니다. 생성자는 무조건 퍼블릭으로 시작해라. 퍼블릭으로 시작해라. 여기에 중간에 반환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 다 없죠. 그리고 클래스 이름하고 같은 이름으로 써준다. 오토모빌 클래스 이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괄호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괄호 속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는 괄호 속에 뭔가가 존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수 없는 생성자는 보통 이제 기본 생성자에 해당이 되는데 기본 생성자는 우리가 자료형 타입 위치에다가 그냥 자동차라는 값을 전달하기로 하죠. 스피드에는 그냥 0의 값을 전달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인수가 없는 생성자, 기본 생성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로는 이 기본 생성자의 경우에는 안에 이런 코드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 생성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수를 전달받는 생성자는 타입에 해당되는 글자를 전달하고 스피드 속도에 해당되는 정수형 자료를 전달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지고 들어온 타입을 차종을 표시해주고 가지고 들어온 스피드 속도를 내 멤버 변수에다가 표시해주고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죠. 이처럼 보통 생성자는 호출하는 위치에서 값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의 멤버 변수 내부의 값들을 설정해주는 용도, 즉 기본 설정을 해줄 때 멤버 값의 초기 값, 기본 값을 설정해 줄 때 사용하는 것이 생성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죠. 생성자의 경우에 지금 현재 이름을 갖고 있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생성자가 하나, 둘 이렇게 2개의 생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부릅니다. 생성자 오버로딩은
생성자의 인수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여러 개의 생성자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출할 때 내가 인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생성자를 자동으로 호출해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생성자, 오토모빌의 타입과 스피드를 가지고 오는 생성자, 이렇게 두 가지의 생성자 오버로딩이 되어 있네요. 그럼 호출하는 위치에 괄호 속에 아무것도 안 주면 이 생성자가 호출되고 두 개의 값, 글자 하나와 정수 하나를 가지고 들어오는 생성자를 사용하면 요 영역의 생성자가 호출되게 됩니다. 다음은 좀 전에 보면 this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는데 this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데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this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속성에 접근하거나 메소드에 접근하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객체 이름을 적어주고 점 속성 이런 형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클래스를 정의하는 과정에서는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객체점 속성, 객체점 메소드 이렇게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객체 지향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현재 객체를 사용하라 이런 의미로 쓸 때 우리가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래서 this.속성, this.메소드 이런 식으로 this 키워드를 쓰는데 여기서 요 this.type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객체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그 객체를 만들면 멤버 변수를 호출할 거야. 나의 멤버 변수 얘 위치에다가 값을 전달해 주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름이 this.type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그냥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냐면 this.type은 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냥 타입은 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갖더라도 this.type과 그냥 타입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른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구분해주게 그렇게 사용하는 게 this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제 그 윈도우 폼에다가 소스를 좀 추가를 해볼까요? 윈도우 폼에 보면 버튼이 두 개가 있죠. 그 두 개의 버튼을 따당 두 번을 누른 다음에 소스 코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모듈 변수 또 나왔네요. 모듈 변수 이것은 클래스 내부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거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변수를 만드는데 배열을 이용하겠다 그랬네요. 배열을 선언해 주는 거 꺽쇠 가로 알고 있죠. 오토모빌 클래스를 이용해서 꺽쇠 가로를 쓰면 배열을 만든다. 얘는 배열 이름 그랬죠. 배열은 참조형이다. 이런 걸 연상하자 그랬습니다. 이런 걸 연상하자. 나중에 우리가 배열 다시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리고 배열의 크기를 지정해 주는데 배열의 크기는 10개로 지정했네요. 그리고 배열을 지정해 주는 카운트 값을 쓰기 위해서 정수형으로 i 카운트라는 것을 일단 -1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버튼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수 없이 생성하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그 값을 인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출하는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 인수 없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지금 i 카운트 값 하나 증가시키는 거 0에서 -1에서 0으로 증가시키는 거 하나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배열 크기를 넘어서면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넘어서지 않도록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리턴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빠져나가라 그런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0번 위치에다가 마이카 0번 위치에다가 뭔가를 하나를 생성자를 통해서 만드는데 그때의 생성자가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했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수 없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우리가 클래스 오토모빌에 정의를 해놓은 인수 없는 생성자 퍼블릭 오토모빌 가로 열고 닫고 이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메소드로 우리가 그 내용을 출력을 해주도록 만들어줬네요. 자, 이번에는 인수 있는 생성을 따당 더블 클릭했을 때 이 코드입니다. 자, 카운트 하나 늘리는 것 같죠? 크기가 10개를 넘었으면 리턴하겠다 같죠? 디스플레이 인포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간이 다른데 중간에 우리가 뉴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지금 전달해 주는 게 하나, 두 개의 값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toString 글자로 되어 있는 거 하나 전달하고 여기 int.pass 정수로 된 거 하나를 전달해 주네요.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우리 그
오토모빌 클래스 내부에 글자 한 개와 숫자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생성자, 이쪽 생성자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달해주는 인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걸 그냥 생성자에 직접 사용했을 뿐입니다. 자, CB 타입 콤보박스죠. 콤보박스에 들어있는 셀렉티드 아이템, 선택된 항목입니다. 얘네들을 글자로 바꾸어서 타입에다가 전달해주라 그랬네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에, 스피드 텍스트 박스에 들어있는 텍스트, 이거는 글자이지만 사실은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글자죠. 얘네들을 정수로 바꾸라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 int 스피드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둘 것은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글자와 숫자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뉴 오토모빌을 호출하게 되면 우리 오토모빌 클래스 내부에 인수가 두 개짜리인 요 생성자를 호출한다라는 게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핵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인포, 이것은 앞에 했던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솔루션 탐색기에서 공사 컨스트럭트에서 오른마우스 누르고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F5 혹은 디버그 메뉴의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실행을 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실행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저 값은 바꾸지 말고 그냥 인수 없이 생성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해보기로 하죠. 그러면 여기에 0번 위치에 차종은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승용차로 되어 있지만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자동차라고 찍힙니다. 공교롭게 속도는 같지만 이것도 무조건 0으로 찍히게 되어 있는 거죠. 인수 없이 생성하면 차종은 자동차, 그 다음에 속도는 0으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종을 트럭으로 선택하고 속도를 50으로 지정한 다음에 인수 전달 생성을 처리해 보기로 하죠. 여기는 내가 캡처를 잘못했군요. 여기는 지금 객체 번호가 두 번째 만들면 1번이 될 겁니다. 처음 만들 때 0번이 되겠죠. 두 번째 만들었기 때문에 1번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1번이 되고 요 트럭이 그대로 전달돼서 차종으로 트럭으로 만들어지고 여기 속도 50이 전달돼서 50으로 스피드는 속도는 50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는 두 개의 인수를 갖고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저와 같이 값들이 지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전 과제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도전 과제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하는 개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친구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클래스를 한번 정리해보고 그 정의된 결과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까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해야 되는데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기본적으로 객체 모델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객체 모델링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객체 모델링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일단 객체 모델링에는 friends info라고 하는 그 클래스 이름에 내가 이름, 나이, 전화번호 그리고 print info라고 하는 그 기본형에 해당되는 속성과 메서드는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멤버를 추가를 한다면, 속성을 추가를 한다면 뭘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인가, 메서드를 추가한다면 어떤 것들을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걔네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내용을 보기로 하죠.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클래스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문자, 대문자로 시작하고 새로운 단어가 시작할 때 대문자로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가운데 칸은 속성입니다. 속성은 영문자, 소문자로 시작하고 새로운 단어가 시작할 때 대문자를 씁니다. 그리고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 번째 칸은 메서드에 해당이 되고 영문자,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가 시작되면 대문자로 하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내가 속성에 무엇을 추가할 것인가, 메서드에 무엇을 추가할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클래스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정의하는 것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우리가 똑같이 클래스 프렌즈 인포라고 하는 형태를 해주고 여기에 속성을 정의하고 생성자 정의하고 메서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지금 추가할 만한
실력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서드는 앞에서 정의를 했겠지만 추가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속성을 좀 앞쪽에서 추가한 속성을 여기다가 넣어보기로 하죠. 그리고 생성자에는 여기에 기본 생성자는 내가 여기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수 추가 생성자를 한번 좀 여기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프렌즈 인포도 여기에 약간 출력하는 내용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를 구현을 해서 프렌즈 인포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앞서 했던 오토모빌과 그 크게 차이가 날 일은 없죠. 그래서 앞에 있는 오토모빌을 참고하면 이 내용들은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콘솔 응용에서 메인 메서드 내부에서 우리는 여기에 그 객체를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의 인스턴스를 기본 생성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객체의 생성을 그 인수를 포함한 생성자를 활용해서 두 가지를 한번 각각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과제를 제출해야 되겠죠. 1번 과제는 그냥 우리 실습의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겁니다. 실습 결과는 두 개가 있죠. 걔네들을 zip 방식으로 압축해서 LMS의 과제물에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이번 주의 그 두 번째 과제는 도전 과제입니다. 이 도전 과제에서는 프렌즈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번에는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솔루션 폴더 전체를 LMS에 압축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물론 5번 아직 그 내용은 없겠습니다만 거기다가 프렌즈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서드가 추가된 6개짜리의 폴더 전체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영어 단어네요. 이것은 03-1번과 똑같습니다. 모르는 단어만 깜지로 작성해서 LMS로 넣어주면 되겠다. 영어 단어 계속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볼까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개의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을 살펴봤고 생성자를 살펴봤습니다.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와 인수를 포함하는 생성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걔네들을 우리는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 생성자를 처리하는 방법까지 이번 강의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새로운 그 정보는 없고 그냥 그 컨트롤을 클래스 객체와 연동하는 예제를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고 모델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동 있는 이야기에는 전 경북대학교 총장이었던 박찬석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슬라이드 쇼에서 얘를 확인해 보면 링크가 있을 것입니다. 경북대 총장이 중학교 시절에 꼴찌였대요. 근데 대학 교수가 되고 대학의 그 국립대학의 총장까지 됐죠. 그때 그 아버지의 도움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아버지와의 일화 한번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중요하다 그랬죠?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SNS를 이용하거나 실시간을 이용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질문을 해주면 큰 도움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친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강의 좀 양이 많았죠? 그러나 우리가 차근차근 극복해가는 과정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도전 과제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직접 좀 설명까지 곁들여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